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UC 원서에 대해서 실제로 기입을 하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쓰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유용한 꿀팁을 제공드리면서 전반적인 모든 UC 원서들에 대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So,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pretty much it's very obvious items. 그렇죠? 일반적인 그런 케이스고요. 프리팩스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 뭐 junior 이런 단어가 있으면 쓰지만 핵심 그치는 않고요. Go by a different name 일반적으로 노랑 쓸게요. 그리고 2월 1일 2007년도 올해 지원한 학생들이 대부분 한 2006년도 같아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Korea, South Korea 그죠? ROK. ROK. 부산 쓰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캘리포니아 퍼블릭 스쿨,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yes라고 그러고요. 근데 대부분 이제 UC 지역을 이제 지원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케이스가 많으니까 저희 채널 본 학생 같은 경우에는 no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웬만하면 지금 미국에 있다면 그 미국 주소 써도 될 것 같아요. 네, 미국 주소 쓰시고 굳이 한국 주소를 공개하지 말고요. Wilshire Boulevard. 시티 같은 경우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90210. 네. 어차피 나중에 주소는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요. 만약에 주소가 미국 게 없고 현재라면 우리 한국 거라면 이렇게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Country Code 82 1044445555. 네. Authorize. 없고 Share my contact information. Yes. 집 코드가 다르네요. 한국 주소로 할게요. 이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576-10 그리고 서울 그리고 0606. 네. What is your country of citizenship? 그 국적을 묻는 거기 때문에 한국분 같은 경우에는 South Korea. 네. 현재 영주권하고 시민권이 없습니다. F1 비자예요. 학생 비자. 이거 클릭하고요. Taxpayer ID number? No, we don't have it. No. F1 클릭하고요. 네. 그래서 Do you consider yourself Hispanic? No입니다. 그리고 Hispanic 부분이 있고 여기서 굳이 자기가 그렇죠. 에이시안 같은 경우 하고 싶다면 이제 클릭하면 되는데 클릭 안 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맨 끝에 유로피언 없고 클릭하면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전혀 예전에는 이제 백스페이스 하면 이제 중간에 나왔던 그런 오류가 있었는데 지금 백스페이스는 괜찮기 때문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인종적인 부분을 체크 안 했죠. 굳이 그쵸 한국에 있는 부분 언급할 필요 없이 네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도움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본인이 이제 한국 국적이거나 한국 사람인 부분을 최대한 많이 숨기시기 바랍니다. 네. 어차피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여러 부분에서 이제 국적이나 그런 부분은 한국이나 부분 나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선택이 있다면 한국 국적에 대해서 최대한 숨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일반적으로 본인이 한국 태어났다면 그쵸 한국어. 네. 아니면 이거 쓰고 싶지 않다면 another language. 이 같은 경우에는 other 있을 거예요. other. 네. 그래서 other 같은 경우는 Spanish라는 Spanish. 네. 또 한국어 써도 괜찮고요. 네, 저 같은 한국어 안 쓸 거예요. 네. None of these apply. 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independent냐, 그렇죠? 독립적인 학생이냐, 또 dependent냐 그 부분입니다. 네. 이 부분도 해당한다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는 스페니시죠. 그럼 스페니시 쓸게요. 네, right here. 넘어가고 맞습니다. 특히 여기 가정에 대해 배경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렇죠? Two parents에서 어떤 부분이냐. 그래서 이제 그 single parent, 미국 같은 경우에는 single parent 그 집안이 굉장히 많은 집안 그런 부부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게 이제 흔치는 않아요. 네, it's pretty common in the US. 근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two parents 두 분 다 이혼 안 하시고 잘 살고 있고요. 이것도 굳이 저는 공개를 안 할 거예요. Unless your income belongs to like lower bracket. 오히려 이제 낮은 이제 income bracket 속한다면 써도 괜찮고요. 네.
4명이서 살고 있다. 근데 이게 8만 분이나 10만 분 이상이라면 저는 안 쓸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 그렇죠? father 같은 경우, yes, he's living. Right now, he's working right now. It's a job, accounting, 뭐 accountant. 여기서 이제 닥터나 이런 것들을 조금 만약에 보면 professor, doctor, CEO 이거를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네, 그런 표현된다고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 사실 가장 원하는 거는 has graduate 이 부분인데 학교마다 이게 틀립니다. Berkeley, 뭐 UCLA 많은 학교들이 first generation 기준이 UCLA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4년 전 대학교를 안 나왔다면 무조건 그 하이스쿨 출신은 쳐줍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홈페이지 가지고 정확하게 first generation 기준을 확실하게 보셨으면 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더 UC 같은 게 굉장히 포괄적으로 이 분야가 많은 범위를 이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respective college랑 그 정보를 체크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기준을 해야 되는 건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님 성함이고요. 아버님 성함 뭐 지미 안으로 할게요. 이메일 애드레스 쓰고요. 우리 퀵크 plan at gmail.com. Is the same as home address? Yes. Okay. You may share. 그 두 번째는 이제 어머니 같은 경우, yeah, she's deceased. 어머니 같은 경우는 아마 1997년도. 예전에. 이 같은 경우 high school education, high school. 대부분 노예예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부모님께서. 우선은 제가 영주권이 있는데요, 부모님 하고 계시고 캘리포니아 UC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첫 해만 풀 튜션 내고 2년째부터는 세금을 뭐 스테이트 인컴 텍스나 세금 내가지고 주소를 거기 이제 변경을 해가지고 인스테이트 피 해가지고 그걸 이제 인스테이트 피 적용을 받아서 2학년, 3학년, 4학년 때 비교적 저렴한 학비로 UC 계열을 이제 다닐 수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제 나중에 구체적인 테크닉 부분이 필요한데 일반적으로는 크게 legal residence establish 하는 조건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본인이 dependent,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두 부모님이 아예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경제활동, 그리고 거주활동도 하시면서 그쵸, 12개월 동안 최소한 전직 12개월 동안 거기서 이제 세금과 경제활동을 하면서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1년 후에 12개월 후에 캘리포니아 레지던스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근데 한국에 이제 직장을 다니시 학부모 같은 그건 현실적으로 힘들죠.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이 학생이 저는 부모님한테 용돈을 안 받고 모든 학비, 생활비 이런 게 전부 다 제가 스스로 일해서 제가 스스로 저 자신을 서포트하는 그런 처지입니다. In other words, I consider myself independent. 독립적인 dependent가 independent 한다는 건데, 근데 거기서 하려면 단순하게 알바 개념의 인컴이 아니라 지난 1년 동안 본인이 사용했던 그 생활비, rent, 학비 이거를 제가 스스로 돈을 번다는 기준을 그 증거 자료를 만들어야 돼요. 그냥 거주 12개월 한다 해가지고 쉽게 인스테이트 튜이션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꽤 이제 테크닉한 부분 많이 있고 심지어 나중에 갔을 때는 petition 해가지고 이제 심사까지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전문적인 변호사분이랑 전문가랑 상담을 좀 하셨으면 해요. 그래서 우선은 노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 yes 여기 있죠. 만약에 영주권자다. 그럼 두 번째 같은 케이스. 아니요, 저는 아예 유학생이에요. 처음 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부 다 none of the apply. no. 이 부분이 있어 하고요. 체크하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죠. 이 세 가지가 UC tuition in-state residence establish 하는 데 기준이에요. 이것도 한 번 더 보시고요. 현실적으로는 쉽지가 않고 저는 유학생입니다. 이거 좀 유의하시고요. 그러면 곧바로 이제 캠퍼스로 갈게요.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I'm a freshman. 유스계열은 또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11월 30 둘 다 freshman하고 transfer 원서 데드라인 똑같아요. 그래서 UC는 좀 특이한 게 한꺼번에 모든 원서들 몇십만 명이 되는 원서를 받는 거기 때문에 학교들마다 원서를 체크하는 게 아니라 우선 중앙기구에서 중앙 센트럴 UC 그 에이전시에서 모든 원서를 이제 솔트한 다음에 개별적으로 학교들한테 패스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학교가 너무 이제 페이퍼워크가 많아지면 추천서나 성적 같은 거 일일이 이제 보내면 그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UC 같은 경우 페이퍼 프리예요. 네. 보낼 성적표도 없고 SAT도 보낼 필요도 없고요. 모든 게 이 원서로서 다 끝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많이 체크하는 탑 초이스 가장 명문대 UC 버클리 체크하고요. 그렇죠? 그 UCLA, UCSD 공부 잘하는 학생 같은 경우 3개까지. 네. 본인 생각에 뭐 버클리는 매치 수준이고 나머지 학교들은 뭐 세이프티나 뭐 슬라이드 뭐 매치 정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 세 학교 지원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추세는 여기까지 학생들이 지원을 해요. 얼바인도 공대, 컴사 이쪽으로 특화되어 있고 특히 이제 얼바인 같은 경우에는 한국 학부모님들의 이제 그 지역이 그쪽 많이 살려 있고 졸업 후에 취업까지 연계되는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얼바인도 많이 고려를 하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세이프티 아닌 세이프티 준 세이프티로 사나바바라 그리고 이제 사나크루즈까지 본인이 좀 더 바이오나 뭐 environment science 그쪽으로 게이트스까지 지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생각하기에 저는 저기 우리 고등학교에서 10개 학교밖에 못 지원해요. 네. 뭐 10 플러스 1이에요. 1 meaning UC application. 10개 커먼 앱 플러스 1개 UC 대학교 또는 뭐 9 to 1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 스스로 이제 제한이 들어온다면 제가 봤을 때는 최대한 좋던 싫던 UC 계열을 많이 써가지고 네. 나머지 이제 9개, 10개는 정말 본인이 가고 싶은 학교들 위주로 뭐 NYU, 뭐 에모리, 카네기 멜론, 노스웨스턴, 브라운, 뭐 콜롬비아 이렇게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 위주로 이제 셋업을 한 다음에 세팅을 한 다음에 한 학교, 세이프티를 최대한 이쪽으로 많이 몰았으면 해요. 네. 근데 선생님 저는 뭐 데이비스, 뭐 UCLA 그렇게 안 가고 싶어요. 서부 쪽으로. 근데 아셔야 될 게 세이프티 학교로서는 안 가고 싶어요. 네. 그래서 세이프티 선택을 할 때 본인이 가고 싶어하는 학교를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붙을 수 있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세이프티는 모든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학교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한 원서로서 여러 학교 캠퍼스를 지원할 수 있는 이런 특정한 메리트를 최대한 누리시고, 네. 그런 다음에 우선을 많이 지원한 다음에 이제 선택해서 나중에 뭐 가든 안 가든 최대한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교에 대한 이제 애플리케이션 리스트를 디버시파이 하는 게 첫 번째 목표로서 가장 중요하게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UC 원서입니다. 그 다음 넘어갈게요. 그쵸? 여기 전공 있고 여기 있지만 선생님 보니까 뭐 1지망 UC 뭐 메이저 이게 first primary major 두 번째 같은 경우 alternate secondary major가 있으면 1지망 떨어지면 2지망 되는 건가요? 아쉽게도 그렇지는 않아요. 네. 일부 몇 개 소수 캠퍼스 빼고는 실적으로 if you apply for first major 여기 떨어지면 그 학교 자체는 떨어지는 거예요. 네. 우선 버클리부터 중요한 부분 얘기하겠습니다. 저번에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버클리가 이제 굉장히 고민하셔야 돼요. 실질적으로는 3가지의 단과 대학교를 선택을 해야 돼요. 물론 이제 화학이랑 빠다는 부분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하스 경영대학교, 두 번째 공대대학교, 그리고 세 번째가 문과대학교예요. 네. 물론 이제 짜잘한 이제 Berkeley College, 그렇죠? 뭐 Data Science, 뭐 Environment Design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Natural Resource. 현실적으로 한국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3개이고 제 채널에서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특정 전공에 들어간 다음에 우선 학교를 붙고 그 안에서 조금 경쟁을 해가지고 제가 원하는 전공을 전과하는 전략으로 가자. 그게 훨씬 더 낫다. 이런 전략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이제 이 채널 통해서 표명을 했었는데 버클리는 올해부터는 이 전략이 안 통해요. 네. 올해 역사상 처음으로 예전에는 레르사 사이언스에 들어간 다음에 1년 공부 잘하면 한 40% 합격률로 버클리 하스에 전과하는 왜냐면 1, 2학년들이 이 학교 전과를 아예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여기로 오거든요. 프리비즈니스. 근데 올해부터는 그 공식이 깨졌어요. 네. 올해부터 첫 일기로서 이제 하스쿨 비즈니스에 1학년부터 이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를 처음부터 지원하던가 또는 공대를 지원하던가 또는 안전하게 여기를 지원하던가 본인 스스로 선택을 내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 말씀드리면 학부모님들이 이제 걱정해서 문의가 많이 와요. 선생님 조언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말 나는 비즈니스 아니면 엔지니어링 하고 싶은데, 근데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berkeley 유학생 기준을 볼게요. 저번 시간에 왔을 때 berkeley 유학생 기준이 전체 합격률이 한 5.5%, 5.7%로 제가 알고 있어요. 유학생 기준으로.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College of Engineering 같은 경우에는 아마 3%일 거예요. 네. Probably maximum 3 to 3.5%. 그 제 생각에는 비즈니스도 5% 안팎일 겁니다. 올해. 네. 첫 해. 처음에 이 비즈니스 1학년 학생들 받는 부분. 거기에 비해서 이제 Letters and Science 부분이 많이 이제 좀 상대로 쉬운데,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신 있게 제가 정말 가고 싶어하는 엔지니어링하고 berkeley를 선택을 해가지고 무모한 도전이라도 낮은 수치라도 이렇게까지 제가 지원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미래는 조금 나중에 배제하고 무조건 붙고 보는 전략으로 가야 될까요? 하고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시고 그런 거에 대해서 결정을 저한테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 현실적으로 이건 제가 답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거는 가족 회의를 하시고 학생이 정말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berkeley가 어떤 수준의 가치가 있는 건지, 네. 그냥 전공은 아니더라도, 왜냐면 우선 이 학교 그 전공들을 볼게요. 그래서 이 Letters and Science 보시면 알겠지만, 문과, 우리가 흔히 하는 전통적인 클래식 문과, 뭐 영문학, 역사 뿐만 아니라 물리, 수학 이런 것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본인이 나는 무조건 컴퓨터 사이언스 해야 되겠다, 나는 무조건 컴공 가야 돼요, 비즈니스 해야 돼요, 저는 다른 전공을 아예 좀 고려 안 합니다. 그런 식으로 조금 이제 강경적인 입장이라면 위에 이제 전공들을 선택해야 되겠지만, 본인이 생각하기에 우선 berkeley라도 붙고 봐야 되겠다 한다면 여러 가지 매력적인 전공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상의를 하시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전공을 해야 되는 건지 한번 보시고,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보고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Letters and Science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런 전공들이 있죠. 이것들 리스트를 보시고요. 근데 오늘 제가 하고 싶은 게 뜬금없이 berkeley가 College of Chemistry 화학에만 특화된 단과대학교가 있어요. 화학. College of Chemistry보다 3개밖에 없습니다. Chemical Bio, Chemical Engineering, Chemistry. 그래서 화학을 너무 좋아해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우리 국내 외고 학생 전교 1등 학생이 berkeley와 콜롬비아 붙었는데, 주위에 당연히 그 정도면 이제 콜롬비아를 갔어야 돼요. 콜롬비아 가야 되고 아이비리기 때문에. 근데 주위에서 교수님이나 뭐 어르신분들이 그저 화학이라면, 정말 너가 화학의 뜻이 있고 화학이라면 berkeley 가라. 그 이제 아무리 그게 이제 대학원이나 PhD 랭킹이라도 여러분들이 여러 이제 어르신들이 화학이랑 berkeley 가야 된다, 그건 좋을 때문에 학생이 덜컥 berkeley 커미티 가지고 berkeley 들어갔는데, 그 어려운 특목고에서 오래 받고 거의 전교 1등, 2등 된 학생이 berkeley 가자마자 자기 GPA가 3.0이 안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데리케이라는 칼리 케미스트리에, 이 케미스트리에 데리케이한 그 단과대를 가지고 의예과 학생들 또는 화학에 대해서 열정 있는 다른 학생들 같이 공부를 하니까 아예 이제 성적이 B 이상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전 굉장히 기억나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화학을 좋아하니까 이렇게 데리케이한 College of Chemistry Department가 따로 독보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berkeley 주변에서 막상 여행을 갔는데, 학교 자체가 너무 점수를 안 주니까 이 화학 공부에 대해서 저는 진짜 현타가 왔습니다. 이 정말 저한테 맞는 공부인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이제 돌변하는 케이스를 제가 몇 번 봐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지원했을 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네, 만만치 않은 그 전공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선 간단히 선택을 할게요. 뭐 Art Major, 두 번째는 이제 특히 의미는 없지만요, 이거 선택을 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nd do the same thing for the other school. 그래서 이것도 우선 대충 제가 하고 갈게요. 이렇게 하고, 네. UC Irvine 같은 경우에는 공대 부분 이렇게 따로 있죠.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Information and Computer Science가 따로 있어요. 네. 그래서 본인이 선생님 얼마만큼은 저는 컴공하고 싶어요. 컴싸. 클릭하시고요. Also keep that in mind, 굉장히 요즘 각광받고 있는 하나의 전공이에요. Game Design and Interactive Media. UCLA 같은 경우에는 UCLA는 가장 어려운 전공이 뭘까? 널싱도 있지만 당연육이에요. 이거는 어려운 전공을 해볼게요. 역시 추가적인 포트폴리오가 필요합니다. 네. 여기 보이스가 있을 거거든요. 사실 기억나는 게 보컬 쪽으로 해가지고 음악,
그래서 보이스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캘리포니아 안에서 4명인가 5명 뽑는 걸 알고 있어요. 이 전공. 근데 이 전공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는 포트폴리오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UCLA랑 연계돼가지고 고등학교 내내 어떤 특정 프로그램을 소화해야만 여기에 대해서 쇼트리스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UCLA가 조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종합대학교를 많이 알려져 있는데 특히 예체능 쪽으로 굉장히 이 학교가 잘 발달되어 있고 인문학도 그래요. 영문학도 그렇고 저도 이제 그 학부 시절 돌아가가지고 택했던 과목들 보면 정작 경제 수업보다는 English, History, Communication 이렇게 글 쓴 읽고 나서 글 썼던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배웠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거의 옛날에 거기서 배웠던 그 부분들 아직까지 레슨이 많이 남겨져 있다고 느낄 정도로 인문학하고 예체능이 굉장히 발달된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샌디에고 있고요. 샌디에고에 대해서 제가 살짝 말씀드릴게요. 우선 이거 넘어가는데 그래서 샌디에고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두 전공을 선택하고 넘어가고요. 그리고 산타바바라 이것도 간단하고 선택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사나크루즈 여기까지. 네. 보시면 알겠지만 전반적인 대학교에서 제가 저기 멀세리하고 리버사이드는 선택을 안 했어요. 네. 물론 선택하는 거는 본인이 생각이 하는 부분인데 정말로 본인이 이제 흔히 알고 있는 그런 환경과 함께 세이프티 수준 학교까지 지원하고 싶다면 제가 봤을 때 데이비스와 산타바바라도 지원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리버사이드 멀세리 같은 경우에는 개선이 돼야 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막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이 있어요. 샌디에고는 좀 특이한 게 이렇게 인디펜던트 칼리지 시스템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레지던셜 칼리지라 해가지고 영국 알죠. 보통 이제 옥스퍼드, 캠브리지 지원하면 따로 이제 추가적으로 학교들에 대한 인디비주얼 칼리지를 이제 지원해야 돼요. 그리고 조금 이제 하나의 전략으로 옥스퍼드하고 캠브리지를 합격률을 이제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보통 이제 오픈 칼리지 선택을 안 하고 학교가 지정해주는 저는 어디 선택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대학교 측에서 저한테 어울리는 레지던셜 칼리지를 지정해주세요 하는데 그래서 이제 오픈 칼리지 시스템 해가지고 합격한 사례들이 많았어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샌디에고는 이렇게 1등부터 8등을 랭킹을 해줘야 됩니다. 네. 이거는 뚜렷한 호불호가 갈리고 그 안에 학교마다 그 철학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학교 이제 홈페이지나 또는 포럼 이런 데 가가지고 선배들 또는 재학생한테 많이 물어봐가지고 어떤 학교가 좋고 어떤 학교에 대한 장단점이 있는지 이거는 본인이 스스로 조금 많이 이제 리서치를 한 다음에 자기가 알아가지고 6 컬리지는 6등 대학 보니까 세븐 컬리지가 1등이더라 제일 낮더라 그럼 그걸 올리면서 그렇죠 계속 이쪽으로 이제 1등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배치 같은 경우에는 좀 개인적인 성향이 많이 요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많이 고려했으니 이렇게 리뷰를 하고 Save Next 그 다음에 이제 캠퍼스는 끝났습니다. 이렇게 제가 전공을 우선은 이제 편의상 이렇게 대충 적었지만 UC 같은 경우에는 사립대에 비해서 전공별로 합격률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근데 선생님 저는 바이오 할 거예요. 왜냐면 나 프리메드 돼가지고 버클리 나가지고 저는 메디컬 스쿨 가야 되기 때문에 바이오 쪽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프리메드이기 때문에 나는 바이오를 전공하겠다. 그래서 AP도 바이오를 깔았다 하는 부분이 사실은 그 적절한 그 전략은 아닙니다. 프리메드는 어느 학생이 어느 전공을 통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이오랑 연관짓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바이오 같은 거 추천 안 해주니까 버클리, LA, 얼바인, 샌디에고 같은 경우에는 정말 독하게 바이오 쪽으로 공부하고 있는 현지 동양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과 좀 더 다른 풀에서 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바이오만큼은 꼭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안에 들어가서 경제라도 프리메드 공부할 수 있는 게 쉬우니까요. 그 UC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다 기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선 유학생 기준 한국에서 볼게요. 저는 7, 8학년 때 요즘 많이 질문이 있거든요. 7, 8학년 때 중학교 때 1학년 때 학교 거는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스라고 해주세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나는 알트라고는 7학년 때 택했다. 1년 내내. 그리고 저를 생각해보니까 알트라 2하고 지오메트리도 중학교 때 택했어요. 그럼 1년에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10학년 때
7학년, 8학년하고 9학년 때 알gebra 뭐 프리칼 했었고 10학년 때 이제 AP를 했다면 이 기준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7, 8학년 때 이거 영어 말고 한 적 있나요? 네, 한국어 택했어요. Korean 뭐 7학년 택했으니까 7. 1년 내내 국어. 그렇죠? 4년치 이상 오고 있기 때문에 언어는 Korean 이렇게 당당히 나와요. 근데 선생님 그 보니까 제가 중국어도 기본적인 Chinese 캐릭터를 택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Chinese 캐릭터가 한자 있다면 저는 중1 그쵸? 중2 때 한자를 택했습니다. 네, 이렇게 치면 됩니다. 네. 이 같은 경우가 나중에 갔을 때 이제 UC가 요구하는 특정 코스가 있거든요. A부터 G라는 과목들, 그러니까 고등학교 선택하는 prerequisite 그런 과목들이 있고 샌디에고처럼 버클리하고 UCLA도 어느 정도 있지만 샌디에고처럼 노골적으로 이런 과목들이 많으면 추가적으로 원래 우리는 수학을 4년 동안 이제 3, 4년을 원하는데 너무 높은 수학, 뭐 linear algebra하고 그런 수학을 많이 택했다면 우리는 가산점을 주겠다.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A부터 G라는 과목 이상으로 택한다면 가산점을 주겠다는 그런 방식을 좀 요구하는 학교들한테는 이러한 추가적인 과목들이 유리하게 작용이 돼요. 그래서 이제 5년 전, 6년 전, 그렇죠? 예전 기준으로 한 2015년, 14년 전까지는 이제 많은 외국 학생들, 대원외고나 한영외고, 뉴욕외고 학생들이 버클리하고 UCLA만큼 쉽게 붙었던 이유가 보통 이제 UC 같은 경우에는 6과목이에요. 캘리포니아 기준으로. 한 학년에 이제 한 학기에 6개에서 7과목 택하는데 우리나라 이제 외국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그렇죠? 국내에 있는 과목들 다 포함해가지고 12과목, 14과목을 트랜스크립트 나가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다 기입하면 그런 가산점들이 맥시멈 돼가지고 상당히 혜택을 받고 이제 버클리하고 UCLA 많이 들어갔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그게 좀 감소가 돼가지고 들어가기 좀 많이 힘들어졌지만 이거는 6학년, 8학년 볼게요. Yes, outside United States는 한국에서 학교 다녔어요. 그런데 저는 뭐 국제학교 다녔습니다. English 쓰고요. 일반부라면 Korean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내려가 있네요. 볼게요. 어떤 애들인지. 여기는 7 쓰고 여기는 8 이렇게 이름을 달리 써야 됩니다. 넘어갈게요. At high school. 우선 저는 캘리포니아에 있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를 하고 홈스쿨하고 인디펜던트 스터디 둘 다 아니에요. 그리고 한번 볼게요. 알렉산더 해밀턴 이 같은 경우에는 LA인데 네. 클릭하고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 태어났었고 네. 만약에 캘리포니아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게 나을 것 같네요. Outside California in the US 저는 외고 아니면 국제학교 다녔어요. 그렇게 기준을 하고 네. 학교 이름 서울 인터내셔널 스쿨 해볼게요. search 네 그렇게 이제 SNS 나오고 그리고 스페셜 커리큘럼 이거 보통 이제 AP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IB는 아니고 이거 쓰고요. 만약 본인 쓰고 싶다면 저 AP 커리큘럼 근데 이거 안 써도 될 거예요. 네. 근데 굳이 이거를 강조하고 싶다. 이거는 check back with your counselor. 네. 카운슬러가 특정을 원한다면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년 동안 하기 때문에 end date 8월 2021년부터 나는 6월 2024년까지 이 학교를 다닙니다. 네. 그래서 이 같은 경우 이제 9학년은 이때고요. 10학년은 이때고 12학년 또 볼게요. 네. 이렇게죠. 그쵸? 2021, 22, 23, 24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ABC 나오고 이것도 고등학교 기준을 보세요. 네.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2개 나오거든요. 일반적으로 캐나다가 0점부터 이제 100점까지 100점 만점. 하지만 그레이딩 시스템이 어떤 캐나다 고등학교는 85부터가 A예요. 그리고 어떤 캐나다는 80부터가 A고요. 80, 90. 그리고 국내 특정 이제 지금 더 이상 모르겠지만 예전만 하더라도 특정 이제 특목 같은 경우에는 70점부터가 A였었어요. 네. 실질적으로 그 프로그램 학생 같은 경우에는 70점 이상 받으면 모두 올해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점수를 A로 받냐 또는 100점 만점 받냐 차이가 있고 85점이 A라면 당연히 이 기준으로 하는 게 낫겠죠. 네.
85점을 숨기면서 A라는 부분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카운슬러랑 얘기를 하겠지만 카운슬러가 별다른 이제 어드바이스가 없다면 유리한 것으로 지정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1년에 학기가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서 고등학교인가요? Yes. 어떤 고등학교 맞나요? 하이스쿨 디플로마. 6월달 내년에 받을 거예요. 그리고 영어로 저는 1년 내내 4년 내내 수업을 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I finished adding high school. 물론 9학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9학년은 제가 우선 안 하고 제가 넘어갈게요.